여러분, 혹시 마그네슘을 매일 챙겨 드시고도 여전히 밤에 뒤척이고 새벽에 깨서 다시 잠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제 환자 10명 중 8명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마그네슘을 드셨는데도 효과가 전혀 없었던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제가 27년간 노인 수면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깨달은 별표 마그네슘 복용의 숨겨진 비밀 별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잘못 드시면 돈 버리는 보락이 되고 제대로만 드시면 새벽에 깨지 않고 숙면하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확장된 스크립트. 초승달 잠을 도둑맞은 72세 박순자 할머니.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72세 박순자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남아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세대, 또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침대 매일 밤 반복되는 지옥 같은 밤. 박 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3번, 4번씩 깼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화장실에 가보면 소변이 별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다시 누우면 다리에 지가 확 올라오고 종아리가 돌처럼 뭉쳐서 도저히 편히 잘 수가 없었죠. 밤마다 뒤척이다 새벽 3시, 4시쯤 되면 결국 거실 불을 켜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다가 동이 트면 겨우 깜빡 잠들고 아침 7시만 되면 다시 깨야 했습니다. 그 결과 낮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다가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고 손주들이 놀자고 보채도 함께 뛰어놀 힘이 없었습니다. 알약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시작된 마그네슘 복용.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친모 모임에서 친구분이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도 마그네슘 좀 먹어봐. 나 먹고 나니까 다리에 지도 덜 나고 잠도 잘 오더라. 그 말을 듣고 박 할머니는 바로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무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그네슘을 챙겨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한 알이 부족한 것 같아 2알을 드시기도 했고 다른 브랜드로 바꿔가며 이번 건 좀 더 효과가 있겠지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깊은 생각 중 쌓여만 가는 절망. 3년 동안 영양제에 쓴 돈만 해도 수십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밤마다 지가 나고 새벽에 깨서 뒤척였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분과 갈등도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거실 불을 켜두고 움직이니까 옆에서 자던 남편분이 잠을 설치는 겁니다. 아니, 영양제 그거 맨날 먹으면서 똑같아. 그 돈으로 차라리 고기나 좀 사 먹지. 이 말에 할머니는 더 서러워졌습니다. 나는 몸이라도 좀 나아지려고 먹는 건데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결국 할머니는 진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에서의 첫 만남. 진료실에 들어오신 박 할머니는 의자에 앉자마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 진짜 3년 동안 마그네슘을 먹었는데 이 모양일까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60대, 70대 환자분들 중 10명 중 8명은 같은 이유로 효과를 못 보고 계셨습니다. 오른손잡이 돋보기 제가 확인한 진실. 제가 차근차근 복용 습관을 여쭤봤습니다. 언제 드세요? 그냥 생각날 때요. 아침에 먹을 때도 있고 밤에 먹을 때도 있고. 식사랑은 같이 드세요? 아니요. 그냥 공복에 먹는 게 흡수 잘 된다길래 그렇게 했어요. 혹시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한 적은 없으세요? 네. 가끔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요. 그래서 몸에 안 맞는가 싶었죠. 이 대하에서 저는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그네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복용법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문제의 핵심 공복 복용. 마그네슘은 사실 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속쓰림, 설사,
복통 같은 부작용이 생기고 흡수율도 확 떨어집니다. 즉, 할머니는 좋은 영양제를 돈 주고 사서 절반도 못 쓰고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비싼 한약을 지어놓고 절반은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죠. 일출 변화의 시작, 복용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처방을 바꿔드렸습니다. 할머니, 마그네슘은 꼭 식사 직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200에서 400mg을 넘지 않게 딱 한 번만 드시면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그냥 시간만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단순한 시간 조정 하나만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박 할머니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요즘은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고 다리지도 거의 안 나요. 이게 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년 동안 고생하시던 분이 단 한 달 만에 잠을 되찾은 것이니까요. 시청자와 연결.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지금 여러분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매일 영양제를 먹는데 왜 효과가 없지? 다리의 쥐는 여전하고 새벽에 자꾸 깨는 건 왜일까?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아니라 복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월세 오늘 배울 첫 번째 교훈. 이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마그네슘은 반드시 식후, 특히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도 편하고 흡수율도 높아지고 효과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큰 실수,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는 습관. 가입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마그네슘을 먹을까?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영양제는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사실 널리 퍼진 오해입니다. 비타민C 같은 일부 수용성 영양제는 공복에도 무리가 없지만 마그네슘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 블로그나 지인에게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공복, 흡수 높음이라고 단순하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위라장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으면 부작용이 훨씬 잘 생깁니다. 구락질, 공복 복용의 부작용, 속쓰림, 설사, 이장장애. 실제로 제가 진료한 65세 여성 환자분은 마그네슘만 먹으면 속이 쓰리고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며 복용을 중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영양제의 품질이 아니라 복용 타이밍이었습니다. 마그네슘이 위산을 자극하면서 속쓰림과 복통을 유발했고 흡수되지 못한 마그네슘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설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즉, 몸에 좋은 걸 먹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위장을 해치고 잠을 개선하기는커녕 화장실 때문에 더 힘들어졌던 거죠. 하강 그래프 흡수율이 떨어지는 숨겨진 이유. 마그네슘은 음식 속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함께 있을 때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위에서 음식물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을 때 소장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마그네슘이 안정적으로 흡수됩니다. 반대로 공복에는 흡수 통로가 불안정하고 빠르게 배출돼서 실제 혈중 농도 상승이 미미합니다. 즉, 공복에 먹는 건 효과는 못 보고 부작용만 얻는 최악의 방법인 셈입니다. 시니어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 나이가 들수록 이산 분비가 줄고 장점막의 흡수 능력도 떨어집니다. 20대라면 공복 복용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쉽게 나타납니다. 특히 불면증, 다리지, 새벽 각성 때문에 마그네슘을 찾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년층인데 이분들에게 공복 복용은 오히려 독이 되는 선택입니다. 실제 환자 사례. 앞서 소개한 박순자 할머니 72세 역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마그네슘은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말을 믿고
아침 공복이나 잠들기 전 공복에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 결과는 효과는 거의 없었고 가끔은 속이 더부룩해서 도중에 끊으려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몰랐던 거죠. 복용 시간을 바꿔 저녁 식사 직후로 안내해드린 뒤 단 한 달 만에 숙면을 되찾고 다리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압 흔히 하는 착각, 저녁 공복에 먹으면 잠이 잘 온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저는 잠자기 전에 공복으로 먹는 게 더 효과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마그네슘은 긴장을 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녁에 먹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복이 아니라 반드시 저녁 식사 직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즉, 저녁 소화 과정이 시작될 때 마그네슘이 안정적으로 흡수, 밤 동안 혈중 농도가 유지, 숙면에 도움. 이게 정답입니다. 열쇠 올바른 복용법, 황금 타이밍. 하얀색 체크포 첫 번째 원칙, 식후 복용. 하얀색 체크포 두 번째 원칙, 특히 저녁 식사 직후. 하얀색 체크포 세 번째 원칙, 200에서 400mg 하루 1회만. 이렇게 하면 위장 부담이 줄고 흡수율이 올라가며 수면 개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일날일세 교훈 정리.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마그네슘을 공복에 먹으면 효과는 줄고 부작용만 늘어난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복용해야 한다. 이 단순한 차이가 3년간 효과를 못 보던 분에게도 단 한 달 만에 숙면의 기적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결론, 마그네슘, 제대로 알아야 락이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영양제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처럼 수년간 돈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몸만 더 힘들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용 시간을 단순히 별표 공복, 저녁 식사 직후 별표로 바꾼 것만으로 숙면이 찾아오고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초승달 결론의 핵심 메시지. 1. 마그네슘은 공복이 아니라 저녁 식사 직후에 복용해야 한다. 위장 부담을 줄이고 흡수율을 높여 숙면 효과를 극대화한다. 2. 잘못된 상식이 건강을 해친다. 공복에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통념은 오히려 독이다. 3.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3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이 단 한 달 만에 개선될 수 있다.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가던 잘못된 습관도 60대 이후에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올바른 복용법, 안전한 건강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는 단순히 마그네슘 하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반드시 근거 있는 의학 지식을 확인하고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등 실천 포인트, 액션 스테프스. 하란색 체크표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직후에 복용하기. 하란색 체크표 공복 복용은 피하고 위장 건강을 먼저 고려하기. 하란색 체크표 꾸준히 4주 이상 실천 후 수면 근육 경련 기분 변화를 체크하기. 하란색 체크표 다른 영양제와 함께 먹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새싹 희망적인 마무리.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력, 면역력, 뇌 건강, 심장 건강까지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기초입니다. 만약 지금도 불면증, 다리지, 새벽 각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오늘 들으신 이 작은 변화, 이 마그네슘은 공복이 아닌 저녁 식사 직후가 여러분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당장 올바른 복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